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쿠데타예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27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날,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방송이 조금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시는 분들 있으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 방송한 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봐주시고요. 전 시간에는 제가 윤 대통령 1년 신수를 봐드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사주를 제가 풀어내다 시간이 없어갖고 못 풀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재명이 1년 신수 달별로 월별로 쪼개서 이렇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년 신수가 어떤가 이렇게 좀 봐드리고요. 전주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한 권한대표 예를 들어서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 했는데 진짜 큰 코 다친 것 같아요.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사주기 때문에 신강하면서 상관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보다도 내유 외강이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까지 정책을 한 권한대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제가 했는데 진짜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충수를 두고 지금 이제는 아마 국민들이 알 거예요. 정말 초등학생들도 이젠 다 알아.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누가 정말 나라를 망치는 세력인지. 이거 이제는 초등학생도 다 알게 돼요. 제가 환율 얘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윤 대통령 계엄령 내릴 때 그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생각해서 정말 단시간에 그것도 저녁에 진짜 어제 김용현 나와가지고 전 국방장관 나와가지고 진짜 계엄령 때리려면 토요일날 새벽 한 5시 6시에 때 이렇게 계엄령을 내리지 저녁 10시에 계엄령 내린다고 하는 게 무슨 내란이에요. 공표란 게.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내란죄라는 거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서 거부권도 있고 쉽게 말해서 계엄법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예를 들어서 그걸 했다 그래서 내란죄다. 근데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언론에서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거를 쉽게 말해서 언론이나 민주당이나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지금 무력화되는 걸 지금 계엄령 내리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동안 윤 대통령 때문에 진짜 나라가 잘 굴러갔는데 이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힘든 상황에서. 계엄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대통령이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망하겠다 하는 결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 생각이야.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생각 아무 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계엄법으로 인해서 어제는 이제 또 한덕수 국민의 권한대행을 또 오늘 아마 탄핵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환율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환율 얘기만 할게요. 이 환율 하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 내리고 나서 아침에 저녁에 잠깐 내려서 아침에 그것도 이제 환율이나 증권이 폭락하기 전에 일단 막으니까 1440원대에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 탄핵시킨다 하니까 1450원까지 쭉 올라가더라고. 또 그 다음 월요일날 또 24일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시킨다 얘기가 나오니까 탄핵 준비 다 하고 항상 이 모든 게 증권이나 이 환율은 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현 상태가 1470원이에요. 이 1470원대는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그런 지금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매국노인지 이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도 물론 제 방송이 이렇게 멀리 퍼지지 않아서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는 거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검사가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를 시킨 거는 국회에서 소추를 시킨 거야.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민간 얘기를 하면 너 고소했어. 그럼 고소인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인이 이 국회에서 판사를 지정을 해.
뽑아가지고 재판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피의자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권리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 제 방송을 봤는지 어쨌는지 뭐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한 대표, 한 권한 대표 우습게 보면 이 함정에 지금 빠졌어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그동안은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한 손님이 막 와서 울어. 누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양아치가 이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조그만 이제 분식센터라고 썼는데 자리가 한 20개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양아치 중에서 우두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 근데 처음에 와서 협찬금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 토백인데 좀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식점 하는 사람이 무슨 엉뚱한 사람에서 돈 내려니까 안 준 거야.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건 실화예요. 그 똘마니, 그 양아치들 똘마니들을 좌석이 테이블이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 한 사람씩 다 박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라면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도 왜 그러지? 그게 한 달 정도 계속 똑같은 사람이 와서 한 달. 장사를 못하는 거야. 망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문 열자마자 20명이 앉아가지고 테이블 4개당에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라면 하나 시켜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은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당했지만은 한 달 동안 그렇게 당하면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하고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참다 망한 거보다 낫잖아. 그래갖고 양아치들가 밀었나 봐. 폭행을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CCTV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그 하나 밀어가지고 좀 다쳤나 봐. 일부러 이제 넘어졌겠죠. 그래갖고 재판을 받고 완전히 망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번 사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양아치들이 진짜 한 사람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것도 교묘하게 법을 안 어기는 한도 내에서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탄핵도 어차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야. 헌법 재판관들을 뽑지도 않고 6명 만들어 놓고 추천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대통령 임명하면은 탄핵으로 업무 정지를 시키고 그 양아치들하고 뭐가 틀려?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걸리진 않지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그건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계엄령을 내렸을 때는 그 계엄법 내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계엄령 법에 있어요. 체포도 할 수 있고 구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계엄령 법이야. 그게 내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내란 계엄령 걷어달라. 거둔 거예요. 이게 무슨 내란죄냐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진짜 내란 세력은 쉽게 말해서 이 언론하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인 거예요. 지금 멋모르고 지금 검찰이고 공수처고 윤 대통령이 끝난 줄 알고 막 서둘러서 수사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럼 지금 수사한 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쉽게 말해서 처벌 안 받겠어요? 물론 언론은 또 빠져나가요. 언론이라는 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뭐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시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뭐 이 계엄 불법 이런 얘기만 해.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만 내보내. 윤 대통령에서 나쁘게 한 얘기만 취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국민들은 다 믿을 거 아니야. 항상 언론이라는 건 중립성을 지켜서 이쪽 생각도 있으면 이쪽 또 취재를 해야 되고 이쪽도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위를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인원은 뭐 많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강화문의 인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자리 몇 개 빈 거 살짝 찍어놓고 이게 언론들이 지금 하는 짓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지금 뭐 내란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엄법으로 진행을 하다가 국회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걸 내려서 중단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한덕수 쉽게 말해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또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알아. 누가 이 매국노인지, 누가 쉽게 말해서 내란 세력인지, 누가 나라를 전혀 생각 안 하면서 이 짓거리들을 지금 벌리고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 거라고. 한 권한대표를 쉽게 말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권한대행 앉혀놓고 지네들이 뭐 국정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네들이 그럼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한 권한대표가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질하고 탄핵시킨다고 그러고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표를 잘못 본 거야. 사실 윤 대통령보다 더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제가 어제 잠깐 1시 반에 딱 대국민을 담화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박수 쳤어요. 아, 내가 사주 본 게 맞구나. 제가 전 시간에도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 한덕수 권한대표, 한 대표로 할게요. 좀 기니까. 좀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재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자가 돌아다니는 동네에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가 사범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재판을 한 6개인가 7개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1심 판결까지 쉽게 말해서 유죄로 판결이 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앉아있으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범죄자가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떤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본인이 1심 판결 받은 범죄 피의자야. 물건 사겠어? 아이 참 뻔뻔해도 참 저렇게 뻔뻔해. 이재명 사주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풀면서 신수를 좀 봐드릴 텐데 이재명에는 사실 토가 필요한 사주예요. 땅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라 토가 들어와서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 토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았던 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 어제는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전화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전라도에 있는 무속인이 얘기하는데 이재명에는 꽃을 들고 있고 무속인이 그랬대요.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푸른 수의를 입었다. 그거를 뭐 예언을 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하셨더라고 어느 손님이.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진행이 돼 보면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총선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란 자체가 잘못된 그게 많이 있어요. 독일 헌법을 따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독일 헌법하고 일본 헌법하고 이렇게 짬뽕이 된 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지금 애매한 것도 많고 지금 이런 법제 하에서 헌법 안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헌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진짜 한동훈 대표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왜냐면 진짜 친윤인 당대표를 뽑으려고 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100석 조금 넘어요. 112석인가 110석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어차피 쉽게 말해서 한 10명만 탄핵에 찬동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 그런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앞에 생각하면 다 알거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완전 친윤이 아닌 사람을 뽑아놓으면 뭐 한 15명만 가져도 협박할 수 있거든. 아 우리 저쪽에 탄핵 통제할 테니까 우리 말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려해서 이제 한 건데 일단은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사주를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저거 하니까 사주를 일단 풀어드릴게요. 한덕수 지금은 뭐 제일 뭐 오늘 지금 탄핵도 지금 한다 그러고 뭐 151석이냐 뭐 200석이냐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으로 봤을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쉽게 말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또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표가 지금 현재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탄핵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이나 안정이 돼가는 시기였다고. 그러다가 한 대표 탄핵시킨다니까 오늘 지금 147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환율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일단 석유 올라갈 거 아니야. 모든 기업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입하는 거의 회사는 거의 다 망하는 지경이 지금 오른 거예요. 물론 또 수출 기업은 좋겠죠.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기축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풀다 보면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은 다 양력을 올리는데 음력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사주를 또 이렇게 딴 걸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면 윤희숙 장관을 제가 총선 때 풀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주가 이 다른 걸로 이렇게 원래 이 날짜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 하나 틀렸는데 제가 뭐 김태훈이 뭐 쉽게 말해서 다른 국회의원들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저를 또 막 이렇게 좀 저거 하는. 근데 이제 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러 와서 정확한 생년월일 얘기하면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한 30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제가 윤 대통령 당선한다고 했어도 그때도 제가 맞췄었고, 뭐 트럼프 옛날 당선되는 것도 제가 맞췄었고, 김정은이 나타나는 것도 맞췄었고. 근데 이제 제 한계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원래 이렇게 사주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살을 따르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음력생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표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날짜가 정확히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 지금 기축, 경호, 기묘, 시는 제가 몰라요. 뭐 시까지는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시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시를 모르더라도 볼 수가 있는 사주예요. 보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사주에서 볼 때 이 천간의 힘하고 지지의 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월이 한 30% 정도 기운이 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6월 18일이라는 건 여름철이에요. 초여름. 여름철의 이 오화 안에는 이제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장간이 병기정. 햇볕도 있고 땅도 있고, 이 정화라는 건 땅에 지열이 많은 그런 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토 땅이 있고, 이 기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화 안에는 병화 햇볕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월달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거기에 이제 얼어 있는 땅도 있어요. 이렇게 축토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 땅들이 조금 많이 있으면은 피부 트러블이 잘 나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한 그루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묘목 안에는 쉽게 말해서 간목,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을목, 작은 꽃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대충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금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물이 있었을 때,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요. 천간이나 지지에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있었을 때는 지하수가 되지만 물이 없었을 때는 고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땅 위에 고철 위에 햇볕이 짱짱 떠 있으면 말라 있겠죠. 그럼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그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월상에 이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리고 이 상관계의 성격은 전에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를 안 해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야. 제가 상관의 사주를 이렇게 진짜 수백 명 풀어봤지만 똑같은 성격이에요. 절대 치지 않아요. 그리고 일할 때만큼은 욱하는 성격을 자제를 해. 그리고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건드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를 안 해. 그리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건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유하고 학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이 햇볕이 있으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요. 딱 어제 헌법재판과 2시에 임명한다니까 1시 반에 딱 기가 막히더라고. 타이밍. 다 알았던 거예요.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줘도 또 다른 쉽게 말해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모르겠어. 만약 재판관 임명했어. 해줬어. 탄핵 안 시킬 것 같아요. 다음에는 상설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뭐다. 또 안 해주면 탄핵 시킨다. 어차피 탄핵이 돼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터뜨려. 대국민 담화. 기가 막힌 담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애들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열이 확 받은 거야 그냥. 지금 한참 기세가 올랐는데 열받으니까 야 탄핵! 이게 함정이에요. 완전 골로 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론이, 이 팬덤이나 여론이라는 거는요, 언론하고 이 민심하고는 항상 틀려요. 이제 민심은 딱 돌아선. 이게 뭐야 쟤네들. 정말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 저것들이었네. 어제부로 다 안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알게 돼 이제.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계엄령 한순간으로 쉽게 말해서 언론이라는 게 환경이 변하듯이 어제 쉽게 말해서 한 대표 탄핵시키는 이걸로 완전히 지형이 변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원들 다 탄핵시키겠다. 장경태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내란죄인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쿠데타예요. 총칼 들고 쉽게 말해서 옛날 전두환처럼 그게 쿠데타도 되지만 쉽게 말해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내란인 거예요. 진짜 쿠데타고. 이 쿠데타 벌이는 세력들이라고 이건. 이제 국민들도 아셔야 돼요. 누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잘 되게 걱정하는 사람인지,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진짜 밤잠 안 자고 지금 좀 나이 든 사람들, 윤 대통령이 잘 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 잘 될 기도. 그
그런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60대 70대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지금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잘 살게 되는 건지 아세요? 그 60, 70대가 사우나 가서 사우디 가가지고 그 더운 나라 가서 일하면서 외화 벌고 안 먹고 정말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이 나라를 망해가는 꼴을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좀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럼 이사주에서는 이 상관이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욕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청소 대행은 청소만 한다. 그 말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잘못 건든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주를 풀 때는 육친 관계만 이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이 뜨거운 땅이 이제 본인, 형제, 친구. 사실 이런 사주는 이제 뭐 친구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땅이 뜨거워 경쟁자가 많으니까. 땅이 뜨거우면 아무래도 고철이 빨갛게 달아오면 나무가 죽어버릴 거 아니야. 물도 마르고. 이렇게 풀면 돼요. 역학을 되게 어렵게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어쨌든 햇볕이 들어오면 이 땅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엄마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뜨거워지니까 물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에서 이 고철이 누구냐? 고철이 아랫사람이에요. 진로, 사업체, 욱하는 성격, 표현에 해당한. 이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외유 내강. 겉보기에는 되게 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하다. 또 일단 싸우게 되면 절대 안 지는 스타일이. 그게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안 져요. 잘못 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처복이 있는 사주예요. 처복이 있다니까 부인 얘기가 그저께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뭐 한덕수 그 부인이 무속인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정말 가짜뉴스가 이 정도로 퍼져 있구나. 또 어제는 SNS에서 어떤 민주당 의원이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한 XX 개새끼 아니야 XX. 야,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정말 그건 또 언론에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XX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뭐 대통령 소리도 아니에요. 윤석열 뭐 그런 자 뭐 참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는. 제가 방송하면서 욕 잘 안 해요. 저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들이 참 바보구나.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비가 와야 이 뜨거운 땅이 식고 나무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복이 있는 거고. 이 사주에서는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부인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철학관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물이 없을 때 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하고 소중한 거야. 그럼 부인이나 여자가 나한테는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도 나한테 되게 필요하고 소중한 거야. 근데 무조건 사주 없으면 처복이 없고 여자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신강사주에서는 이 물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운에서 들어올 때. 그거를 잘못 판단해서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땅이 작은데 물이 되게 많아.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땅이 적은데 물이 많아. 그 다음에 햇볕이 없어.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땅이 이제 본인이고 똑같이 땅이니까 형제고 친구예요.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야. 이 물이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자고 재물이야. 그럼 이 사주는 여자가 많아. 근데 50대 때까지도 결혼 안 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 재성이 많다고 해서 여자가 많은 게 아니야. 여자가 없는 거예요. 처복이 없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햇볕이 들어와야 이 물이 따뜻해지면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니까 이 햇볕이 들어올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화대운에 화가 들어올 때 결혼한 거야. 이게 50대 초반에 52세인가 그때 대운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딸리 보면 여자가 많고 쉽게 말해서 여자한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처복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어때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그래서 주로 긴축 재정을 잘해요. 나라 세금을 굉장히 아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딱 알아. 특검하자 그러는데 특검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야당 출신의 사회단체, 변호사 뭐 이런 쪽에 특검을 딱 임명을 해.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특검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람 월급 다 줘야 돼. 그럼 공수처를 왜 만드냐고. 그럼 검찰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왜 양쪽으로 세금을 다 주냐고.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그래서 특검이라는 건 여야 합의해서 정말 도저히 이건 검찰을 못 믿고 뭐 다 못 믿으니까 정말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세금 얘기하니까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는 것들한테 내 세금이 나간다니까 마음이 아파. 이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고 세비를 주는 이유는 국민들 걱정 없이 나라를 잘 환율도 안정시키고 나라를 발전해서 증권도 올려주고 국민들 신경 안 쓰게끔 경제활동 하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 세금 내는 거예요. 나라 망치려고 지금 세금 내는 게 아니라고. 탄핵하라고 우리가 세금 줘요. 탄핵이라는 게 한번 요번에도 보세요. 24일날 처음 한덕수 대표 탄핵한다 그랬어. 그날 환율 내가 딱 보니까 그 얘기 딱 떨어지고 나서 5원 딱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보세요. 오늘 탄핵 또 저거 한다 그러니까 지금 70원, 1460원, 60원 거기에서 지금 10몇 원이 또 올랐어. 이게 정말 나라 망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쉽게 말해서 한 권한대행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윤 대통령이 물이 많거든. 물이 사주에서 거의 한 60%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은 처복은 없다. 그럼 어쨌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한 2년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윤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국민 사랑하고 정말 애국자고. 그럼 궁합도 배신하겠어요? 절대 배신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쉽게 말해서 한 대표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화가 많아. 화가 필요해. 윤 대통령은. 그럼 이쪽에 화가 되게 많아. 궁합으로는 최고 좋은 궁합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 달 제가 신수를 봤지만 이번 달까지는 나빠. 이번 쉽게 말해서 1월 기점이 한 청계 흐름을 보니까 원래 날짜는 1월 3일에서 바뀌더라고요. 1월 3일 아마 12시 몇 분에 바뀌는데 이틀씩 이렇게 조금 늦게 가. 청계 흐름이. 그래서 아마 1월 5일까지는 비가 올 거예요. 눈보라가 친다고. 그럼 윤 대통령은 굉장히 조금 힘들다. 물론 아침에 뭐 언론에서는 안 나왔는데 아마 변호인단 오늘 꾸려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그 기일.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서도 이제 보통 재판하기 전에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날짜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언제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일을 잡는 거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선임해서 하는데 헌법 그 아주 연구하는 옛날 공보관으로 있던 그 변호사도 껴있더라고요. 뭐 그 전에 또 가짜뉴스로 뭐 다 뭐 변호사들이 고사를 한다, 뭐 10억을 준대도 뭐 안 한다 이런 다 가짜뉴스예요. 근데 이 가짜뉴스를 이 언론이나 이 민주당에서 다 퍼뜨려. 국민들은 큰 글자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옆에서 밥 먹고 딱 이랬다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이 무속인이 이 말이 돼요. 그걸 식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참 기가 막히니 그런 또 가짜 뉴스를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있다가 야 참 이 유언비어 이 가짜 뉴스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구나. 밥 먹은 상태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거잖아. 김어준이가 예를 들어서 뭐 H자도 모르는 것들이 HID. 저는요 옛날 군대 있을 때 703 특공연대 우리 부대 바로 옆에가 HID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특수부대는 나오면서 이 서약서를 써요. 국가 기밀에 대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절대 안 한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 있는 사성장군인가 누군가 그 키 조그마니 막 질러도 이 사성장군이라 한 사람이 국가 기밀을 막 퍼뜨리는 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사병도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금도라는 게 있어요. 금도. 변호사도 쉽게 말해서 자기 의뢰한 손님에 대한 어떤 그 비밀이나 이런 걸 절대 남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금도예요. 우리 철학관이나 사실 무속인들도 사실 그 금도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 변호사하고 우리 뭐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사정 다 알아. 네, 누가 바람피고 누가 정하는 다 알아.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일부 무속인들이 어떤 뭐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보러 온 손님 얘기를 언론에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주 못된 금도를 어기는 무속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욕먹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신상을 갖다 얘기를 한다? 뭐 전 보러 온 사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직업.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무속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저도 무속인 생활했지만은 그런 짓은 안 해요. 아무리 돈이 좋고 유명해지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금도를 어겨가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비가 와야 되니까 이 나무가 자라잖아. 그럼 나무가 있어야 어쨌든 그늘이 돼서 땅이 식을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에요.
그럼 이사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이 강하다. 그 다음에 체면을 되게 중요시고 직업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자식은 아주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부부젤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고 음양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얘가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 쉽게 말해서 다 효도하는 자식이다. 크게 되는 자식이다. 왜냐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